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위기는 지역의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대학에서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절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관차를 운전하고 익숙하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낙석 제거. 주차제도.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옮겨놓은 시뮬레이션으로 기관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철도 기관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을 알아보다가 송원대학교가 철도 특성화 대학교로 지정돼 있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자구책의 결과입니다. 800명이던 입학 정원을 700명까지 줄인 대학 측은 5년 전부터 철도 특성화에 나섰습니다. 예상은 적중의 기관사와 간제사의 수요가 늘면서 철도 관련 학과도 2개에서 4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을 피해가지는 못해 지역사회와 신입생 유치 협약을 맺은 끝에 다른 학과의 입학 정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이 철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대학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현실을 체감한 다른 대학들도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입학 정원의 90%를 가까스로 넘긴 광주대는 정원 조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선대학교 법인도 입학 정원 축소와 학과 통폐합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들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이 죽으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지난해 국내 출생하는 27만여 명, 올해 대학 모집 인원 55만 명을 감안하면 20년 내에 대학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 지역 대학이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방 대학들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학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힘을 합쳐서 해법을 찾자는 건데요.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대학이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섭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전남대와 조선대 등 17개 지역대학들이 대학 발전 협력단을 구성해 교육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발전협력단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4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입니다. 협력단은 고등학교 교육을 지역대학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발굴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인공지능과 자동차 산업, 문화 콘텐츠 등 지역의 전략 산업에 맞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기 극복의 핵심인 지역대학과 좋은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는 협력단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실제 광주시에 앞서 지자체와 대학 간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상남도는 LG전자, NHN 등 기업체를 참여시켜 기술 교육을 하고 채용 연계 실습 프로그램 등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경남이나 부산 사례처럼 더 전문가 그리고 이런 큰 대기업과도 연계해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단은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 등 10명 규모의 조직으로 시작해 지원 조례 개정 등을 마친 내년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입생 미달을 넘어 폐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대학으로 된 협력단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인사잡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의 친동생이 목사로 있는 교회가 승진의 통로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친동생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광양시 광양읍의 한 교회. 최근 이 교회 신도들이 승진 특혜를 받고 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은 현직 광양시 공무원 6명이 해당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납부해 승진에 도움을 받았고 이 외에도 많은 공무원과 비정규직들이 승진과 특혜 채용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며 수뢰죄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취재진과 만난 고발인은 최근 광양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승진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공무원 조직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거기 다니는 공무원들이 다 승진을 하더라. 교회 목사는 광양시장 동생이고 광양시장에 당선되거나 앞서도 그 교회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광양시 공무원들을 모두 연락해봤습니다. 교회에 다닌 건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부연 설명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는 교회에 다닌 건 맞지만 인사에 불공정한 면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개척교회를 다닌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6명 중 1명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1명은 올해 1월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모두 이 교회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교회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가 이 교회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죄송합니다. 전화 끊을게요. 전남경찰청은 고발이 접수된 만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헌금을 빙자한 승진 청탁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 사업이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을 가장한 재벌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여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동 준공업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지분 쪼개기 매입은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투기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한류 문화 콘텐츠 실적이 전혀 없는 컨소시엄이 사업 주체로 선정되는 등 이미 밝혀진 문제가 산더미라며 재벌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영주택과 나주시, 전라남도의 3자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부영건설 특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본부는 개발이익 환수제와 공공기여율 상향 조정만으로 부영의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용도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한전공대 부지 무상 기부 과정에서 작성된 3자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거리두기 단계나 지역,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남도 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어야만 무료 검사 대상이었지만 무증상이나 잠복 감염을 통한 확산을 줄이기 위해 도민 누구나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9.9도로 평년에 비해 2.9도 높았고 1973년 이후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광주의 벚꽃 개화 시기는 1939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빨랐고 개나리와 진달래도 평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개화했습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올랐던 뮤지컬 광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달부터 관객을 만납니다. 줄거리와 음악이 보완된 뮤지컬 광주는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되고 다음 달 중순에는 광주 무대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뮤지컬 광주 제작진은 지난해 공연 이후 관객들의 비평을 적극 수용해 등장인물의 서사와 음악을 촘촘히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